그릿이란 장기적인 목표를 향해 끈기 있고 지속적으로 노력하는 개인의 특성을 이야기합니다. 이 단어는 심리학자 앤젤라 더커스에 의해 널리 알려지게 되었죠. 그리고 이는 일반적인 자기계발 서적들과 성공한 이들이 자주 강조하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노력과 끈기를 가지고 나아가며 절대로 포기하지 말아라. 진부하면서도 근본적인 성공의 전공법이죠. 하지만 오늘 소개해드릴 내용은 이러한 전통적인 관념에 반대되는 관점입니다. 그 내용은 바로 퀴팅, 즉 그만두기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퀴팅은 노력과 끈기만이 정답이라고 믿는 사람들에게 그만두기에 관한 새로운 관점을 제안합니다. 포기하는 것이 단지 실패를 대표하는 상징이 아니라 살아가는 데 있어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전략이라고 이야기하죠. 하지만 오늘날의 퀴팅, 즉 그만두기에 대한 인식은 사실 그렇게 좋게는 인식되지 않습니다. 현대사회에서 무언가를 포기하고 그만두는 것은 때로 패배자로 여겨지기도 하며 노력이나 끈기가 부족한 사람으로 인식될 수도 있기 때문이죠. 사회적인 측면이 아니더라도 단지 포기했다라는 이유 때문에 스스로를 나약한 사람으로 치부하기도 합니다. 인생이 달라지는 순간은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무언가를 새롭게 시작하거나 다른 하나는 무언가를 그만둘 때입니다. 하지만 새로운 시작은 대체로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지는 반면 그만두는 것은 종종 부정적으로 인식되곤 하죠. 이를 대변하듯이 매일같이 올라오는 자기계발 콘텐츠들은 포기와 단념을 죄악시하고 주로 끈기와 노력을 지향합니다. 제 채널도 어느 정도 비슷한 태도를 고수하고 있고 많은 분들에게 이 같은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죠. 하지만 솔직히 이러한 태도를 유지하는 건 말처럼 쉽지 않습니다. 불확실한 상황 속에서 포기하지 않고 나아간다는 건 당연히 굉장히 힘들기 때문이죠. 또한 노력과 끈기라는 일관된 태도를 가지고 본인과 맞지 않는 방향의 일을 적용하게 된다면 한정된 시간과 에너지를 낭비할 수도 있습니다. 미래에 대한 비전도 재능도 없는 일에 노력과 끈기를 가지고 언젠가는 달라질 거야 라고 말하며 버틸 수도 있는 것이죠. 본인만의 특성을 고려해서 더 전략적으로 살 수 있는데도 말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노력과 끈기라는 신념에 매몰돼 퀴팅이라는 선택지를 잃지 않는 것입니다. 농구 역사상 가장 위대한 선수인 마이클 조던은 NBA 커리어에서 정점을 찍고 있을 당시 농구를 그만둔 적이 있습니다. 그의 아버지가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나고 조던이 야구 선수가 되길 바랬던 아버지의 소망으로 인해 야구를 시작한 것이었죠. 하지만 1년 뒤 조던은 NBA로 복귀합니다. 지난 1년간 야구를 해오면서 본인이 있어야 할 곳이 NBA라는 것을 깨달은 겁니다. 퀴팅이 그저 커리어에 대한 일반적인 포기가 아니라 스스로를 자세하게 알아가는 과정의 일부이자 감정에 대한 솔직한 반응을 관찰하는 것이기도 한 겁니다. 아버지의 소망을 이루고자 하는 마음보다 농구에 대한 열망이 훨씬 더 컸던 것이죠. 이는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야 알 수 없는 것들이며 만일 처음부터 농구에만 전념했다면 아버지의 소망에 대한 심적인 응어리가 평생 동안 남았을지도 모릅니다. 오늘날 OTT 서비스로 알려진 넷플릭스 또한 사업을 그만둔 적이 있습니다. 현재와 달리 과거 넷플릭스는 우편을 통한 DVD 렌탈 서비스를 제공했으며 당시로서는 혁신적인 사업 모델이었죠.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디지털 시대가 도래하고 우편을 통한 사업 모델은 점점 더 쇠퇴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넷플릭스는 기존의 사업 모델을 밀고 나아가야 할지 또는 여기서 모든 걸 그만두고 시대의 흐름에 따라 새롭게 시작할지 고민해야 했죠. 그리고 결국에는 기존 사업체를 그만두고 디지털 스트리밍이라는 새로운 서비스를 시작합니다. 결과적으로 넷플릭스는 시대의 흐름을 타고 급성장하여 전 세계적인 스트리밍 서비스의 선두주자가 되었죠. 이처럼 사업의 방향을 전환하는 것을 피보팅이라고 합니다. 사업을 운영하는 데 있어 수익이 되는 방향으로 전환하는 전략적인 움직임인 것이죠. 그리고 이 같은 전환을 위해서는 기존의 것을 그만둬야 합니다. 이처럼 퀴팅이 꼭 실패나 포기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적절한 시점에 기존의 경로를 벗어나 새로운 방향으로 나아감으로써 더 큰 성공을 이룰 수 있게 해주는 전략이기도 한 것이죠. 또한 생물학적인 관점에서 퀴팅은 필수적인 전략이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꿀벌은 벌집을 지키기 위해 자신의 목숨을 바치곤 합니다. 하지만 침을 쏘게 되면 내장이 빠져나가기 때문에 꼼짝없이 죽게 되죠. 하지만 모든 꿀벌이 목숨을 바쳐 싸우는 건 아닙니다. 꿀벌은 현재의 상황을 잘 판단하여 이 순간이 희생해야 할 상황인지를 결정합니다. 그래서 만약 현재의 상황이 집단에 큰 위험이 되지 않는다면 싸우는 걸 그만두고 물러서기도 하는 것이죠. 집단의 안전과 목숨을 저울질하며 싸울지 말지를 현명하게 결정하는 겁니다. 갈라파고스 제도에 서식하는 핀치새도 퀴팅을 전략적으로 사용합니다. 핀치새는 다양한 종류의 씨앗을 먹이로 삼는데 이 중에 일부 씨앗은 껍질이 단단해서 부리로 꺼내 먹기까지 상당한 노력과 시간을 필요로 합니다. 한 연구에 따르면 일부 핀치새는 씨앗을 꺼내기 위해 최대 6분까지 시간을 투자한다고 하는데 이 같은 노력에도 씨앗을 꺼내지 못하면 다른 씨앗을 찾아 이동한다고 합니다. 특정한 씨앗을 꺼내는 행위가 생존에 필수적인 에너지를 낭비한다는 걸 인식하고 이를 빠르게 포기해 다른 대안을 모색한 것이죠. 에너지를 최대한 효율적으로 사용해서 생존할 확률을 높인 겁니다. 이처럼 핀치새에게 포기는 끈기만큼이나 중요한 요소입니다. 이 외에도 수많은 동물들이 에너지를 보존하거나 번식을 위해 그리고 생존을 위해서 퀴팅을 필요로 합니다. 비효율적인 일에 낭비되는 에너지와 시도를 줄여야 개체의 생존이 훨씬 더 유리해지기 때문이죠.
동물과 인간의 퀴팅을 같은 선상에서 볼 수는 없겠지만 인간 또한 극한으로 효율성을 추구한다는 점은 비슷합니다. 생계를 위해 새로운 직장을 찾는 것, 진로를 바꾸고 새로운 분야를 개척하는 것, 핀치새가 특정한 먹이를 포기한 것처럼 퀴팅은 단순 그만두는 것이 아닌 삶의 전략 중 하나인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노력과 끈기라는 그릿에 매몰돼 포기를 죄악시하고 그저 부정적으로만 인식하게 된다면 새로운 가능성이 담긴 기회들을 놓치게 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당연히 퀴팅은 모든 상황에서 긍정적인 결과만을 가져오진 않습니다. 크나클 리스크를 수반하기도 하며 때로는 많은 것을 잃게 할 수도 있죠. 특히나 너무 쉽게 포기하는 태도는 장기적인 목표를 이루는데 방해가 될 확률이 높습니다. 실질적인 성공을 이끄는 노력과 끈기를 저해할 수도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그릿이든 퀴팅이든 어느 한 방향으로만 치우치지 않고 균형을 유지하는 겁니다. 상황에 따라 그릿을 가지고 도전할 수도 있어야 하며 전략적으로 퀴팅을 실행할 줄도 알아야 합니다. 하지만 한쪽에만 치우친 편협한 사고를 가지게 된다면 우리는 더 나은 길을 보지 못할 것이고 이로 인해 소중한 기회를 놓칠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퀴팅은 목표를 향한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마주치는 일이기도 한 겁니다. 그러니 무언가를 최선을 다해 시도한 후에 포기하고 그만두는 것을 자신의 나약함으로 치부하는 게 아니라 그저 더 나은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전략이자 목표를 향한 과정으로 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도서 퀴팅은 그만두기에 관한 수많은 예시를 들어주며 그 속에서 합리적인 조언을 이야기해줍니다. 뿐만 아니라 신경과학을 기반으로 한 내용도 포함되어 있어서 퀴팅이라는 내용에 믿음을 더해준 것 같습니다. 퀴팅의 저자 줄리아 켈러는 끈기와 노력이 항상 올바른 방법은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포기가 우리 삶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으며 때로는 새로운 기회와 가능성을 열어줄 수도 있다고 하죠. 이처럼 퀴팅, 즉 포기라는 과정을 본인이 나약하거나 패배했다고 여기기보다 더 새롭고 옳은 방향으로 나아가는 전환점으로 바라보는 건 어떨까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감사합니다.